일단 혼자 여행한다? 친구, 연인, 배우자와 함께 여행 간다? 무조건 자유여행입니다. 그 이유는 유럽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파리에서 2년간 현지 투어 가이드를 일을 했고요. 한 달에 적게는 100분에서부터 많게는 500분까지 굉장히 많은 여행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파리에서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개선문, 노트르담 성당 이렇게 관광지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셨어요. 그냥 생강 산책할 때요. 몽마르트에 앉아서 파리 전경 봤을 때요. 에펠탑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 에펠탑도요. 뭐 에펠탑을 올라갔다든지 에펠탑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라든지 이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에펠탑 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패키지 여행을 가셔도요. 뭐 주요 관광지에서 자유시간을 짧게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에펠탑을 1시간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보고 싶은 만큼 앉아 있다가 1시간 뒤에 나온 사람과 나 이제 여기 에펠탑에서 1시간 동안 이걸 볼 수 있어. 1시간 있다가 이거 떠나야 돼. 이런 제한 시간이 있는 상황에서 감상하는 사람은 완전 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평일 낮에요. 덕수궁이나 창덕궁 같은데 지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근교에 있는 오래된 절 같은데 가시게 되시면은 뭔가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이 되고 그냥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오래된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지켜온 그런 공간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도시 전체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그냥 내가 거기에서 걷고 앉아있고 카페에 가고 이런 이 순간순간 굉장히 행복감이 차오른단 말이에요. 관광지에 갔다가 버스 타고 다음 관광지 가고 그 다음에 다음 관광지 갔다가 거기서 자유시간 1시간 갖고 이런 여행에서는 얻지 못하는 그런 유럽 여행이 주는 특유의 매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유여행을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나는 유럽 여행 처음이고 언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무턱대고 자유여행 가기에는 조금 불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요 직항으로 가는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에는요 한인택시, 한인민박, 한인 여행사가 있습니다. 요 삼총사만 있으면은 유럽 여행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이 자유여행할 때 가장 큰 불안이요. 과연 내가 공항에서 나와서 숙소까지 잘 갈 수 있을까? 혹시 바가지를 씌지는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한인 업체를 이용을 하시게 되시면은 내가 짐을 찾고 나가는 출국장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요. 이 출국장과 가장 가까운 게이트에 이렇게 차를 대고 대기를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못 만났어요. 그러면은 공항 와이파이 빵빵 하거든요. 카카오톡으로 한국어로 어디 계세요? 라고 보이스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제도 이제 한국 돈으로 계좌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불안감 없이 편안하게 이제 숙소까지 한국인 기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을 평온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택시를 타고 한인 민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인 민박하면 왜 배낭여행자들이 가는 도미토리 이런 거를 많이 떠오를 텐데 그거 말고 신혼여행 온 신혼부부가 묵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되게 에어비앤비처럼 예쁘게 꾸며놓은 한인 민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장점은 밥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장이라든지 참기름, 고춧가루 이런 한식을 만들 때 필요한 기본 조미료 같은 경우 것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뭐 여행 갔는데 한식을 굳이 먹어야 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유럽 여행은 대부분 7일 아니 길면 2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식을 이렇게 넣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런 기본 양념 같은 거 제공이 되고 택시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이제 예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국 돈으로 계좌 이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여행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만 오시면 뭐 이제 끝난 겁니다. 인간은 사실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굉장히 편안하게 다니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나는 뭔가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인 여행사의 투어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만나서 저녁 6시에 헤어진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투어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곳까지도요 그냥 우버 불러서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목적지 다 어플을 통해서 입력을 하시고 돈도 다 모바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불안감 없이 딱 가시면 되시고 자유여행이지만 그래도 내가 가고 싶었었던 관광지들을 아주 효율적인 동선으로 다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저 어떻게 해요? 라고 연락할 수 있는 카카오 친구 한 명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는 가이드였을 때 손님한테 사다리차를 보내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딱 가시면요 유난히 열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집주인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열쇠 복사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비슷한 틀의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요, 500년 전에 지어진 건물도 있고 200년 전에 지어진 건물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지어진 건물도 있고 열쇠 틀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을 다 털어갈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어떤 야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열쇠 기술이 더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거를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집이 오래된 만큼 여기에 살았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열쇠를 또 잃어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이 열쇠 하나 가지고 있고 손님한테 주는 열쇠 하나, 이게 전부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이런 집은 에어비앤비 하면 안 되는데 손님한테 주는 열쇠 하나가 유일한 곳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열쇠 잃어버렸다 혹은 열쇠를 두고 나왔다, 문이 자동으로 잠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쇠 복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이 좋으면 문 고리만 이렇게 부셔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천운을 만난 거고, 문은 전체를 다 뜯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문 하나 교체하는데 사실 하루면 되잖아요. 근데 유럽은요, 이거 문 뜯어야 돼요 라고 견적을 요청하고 견적을 내는데 한 일주일이 아마 걸릴 겁니다. 최소. 그리고 이거 교체하는 거 적어도 한 달을 걸립니다. 그래서 교체 비용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고요. 이걸 교체하는 그 기간 동안 이 숙박업소에서는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숙박료도 내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의 실수로 최소 1,000만 원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되게 중요하셔야 되는데 이제 어느 날 손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방 안에 열쇠 두고 나왔는데 지금 문 뜯어야 된다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창문을 열어두셨냐고 여쭤봤어요. 창문을 열어놓지 않더라도 유리창 깨는 게 문 뜯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니까 제가 거길로 사다리차 보내드릴 테니까 차를 타고 올라가셔서 창문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환기를 시켜놓는다고 창문을 열어두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다리차값 비용으로 사건을 해결을 했었던. 근데 제가 그때 약간 순간의 기지를 발휘해서 사다리차를 불러드렸던 게 아니라 예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가이드님 어떻게 해요? 저 열쇠를 두고 나와버렸어요. 이거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집주인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 돈이 얼마나 들지? 이 손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가이드님 사다리차가 지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아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분이 사다리차를 타고 이제 잘 들어가셨던 거예요. 제가 그분께 기사님 명함 하나만 받아달라고, 만약에 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연락을 해도 되냐, 얼마까지 해줄 거냐라고 이제 연락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사다리차를 보내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이드 같은 경우는 현지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수많은 여행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타국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침착하게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해결책을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초보 여행자들에게 수업 이상의 가치를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일을 했었던 유로 자전거 나라라든지 아니면 마이리얼 트립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반일 투어인 경우도 있고 전일 투어인 경우에도 있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끼리 가셨거나 혼자 가셨을 경우에는 야경 투어 살짝 좀 무섭거든요. 근데 다 같이 밤 9시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거 투어 딱 들으시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한번 해봤으니까 밤에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인 여행사, 그 다음에 뭐 한인 택시, 한인 민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여행 떠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다? 그럼 또 무조건 패키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족이라고 하면은 내가 약간 체력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케어가 필요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뭐 형제, 자매, 사촌, 젊은 이모. 자유여행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갔는데 이 부모님이 한국과 다르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이제 자유여행으로 가셔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길이 돌바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시는 것도 힘들고 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같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는데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 또 처음으로 여행을 가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남들 다 가봤던 곳은 다 가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광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대중교통을 통해서 혹은 도보로 이동을 하시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패키지의 버스를 이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패키지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한식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이 걷는 것과 이동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패키지의 일정대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자식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대견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그렇게 극한으로 치닫지는 않는데, 자식들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네, 특별히 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사이에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무조건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이전까지는 부모님들이 통솔이 어느 정도 가능하시고 아이들의 체력을 생각해서 일정을 그렇게 빡빡하게 짜지 않으세요. 자유여행 괜찮습니다. 고등학생 이상 같은 경우는 이 자녀들이 보통 졸라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 유럽 한 번만 가보고 싶은 걱정이 없어요. 자유여행 가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이 아이들 별로 오고 싶어 하지 않는데 가자니까 억지로 따라온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부모님이랑 박물관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학원 가는 게 더 나은 친구들이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에 반해서 부모님들의 열정은 약간 맥스를 찍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잘 걸어 다닐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약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아침, 점심, 저녁 다 박물관, 성당 막 이렇게 일정을 따오세요. 이 동상이몽이 약간 극과 극을 이렇게 달리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호텔 방에서 끌어내는 것부터가 이제 싸움의 시작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과 그럼 유럽 여행 나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또 그거는 아닙니다. 이 시기에 세상이 굉장히 넓고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또 과거는 다 미화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엄청 싸웠다고 하더라도요.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요. 그때 유럽 여행 가서 좋았어. 그때 거기서 빵 먹은 거 진짜 맛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애들은.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이들과 함께 가족 간의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패키지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다년간의 단체 생활을 했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겪었기 때문에 앞에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고 시간대로 뭔가 일정에 따르는 거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거죠. 제가 이제 투어를 하게 되면 이제 아침에 명단에 보면 나이가 뜨거든요. 10살에서 12살 사이의 아이가 있으면은 저도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죠. 딱 가면은 역시나 아이는 땅만 쳐다보고 있고 엄마 아빠들은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제 부모님들의 표정은 약간 어두워지시고 점점 뒤로 가시고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눈빛이 생기면서 점점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해요. 그렇죠? 하고 딱 뒤를 돌면요, 바로 눈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또 뭐지, 나 오늘 투어 좀 잘했나? 내가 오늘 좀 재미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괜히 한번 말을 겁니다. 유럽 여행 와서 너무 좋겠다. 그러면 바로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치, 친구들이랑 노는 게 여기 온 것보다 더 좋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짧은 시간 동안 자기가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은지를 막 쏟아냅니다. 근데 이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막 보기에는 막 너무 밝고,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한테 너무 잘하는, 그 시기와는 너무 다른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어쩜 아이가 이렇게 의젓해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안 볼 때 부모님이 아니라고 아침에도 싸웠다고. 왜냐면 이 아이들도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을 때 자기를 좀 참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 3번 화를 낼 이제 한 번으로 이제 가까스를 이렇게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이제 패키지를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또래를 만나고 거기에 그 또래와 굉장히 죽이 잘 맞는다? 그럼 그때부터 여행이 너무 즐겁고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여행이 끝나고도 이제 같이 이제 저녁 식사 하시고 한 팀이 또 다음날 다른 투어를 신청했다? 그러면 이 투어 다시 그 현장에서 예약을 하십니다. 왜냐면 한번 경험을 봤거든요. 너무 편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또래를 만나면 되게 운이 좋은 거고, 아니면은 아예 소규모 패키지, 전용 패키지를 만들어서 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8분 정도만 모시면 패키지를 띄울 수가 있거든요. 박물관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부분들은 이제 가이드와 아이들만 딱 보내고, 어른들은 카페에 가신다든지 쇼핑을 하신다든지. 이게 뭐 단순히 지루한 거는 그냥 애들만 가고 나는 따로 재밌는 거 놀래, 이게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님이 약간 격리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파리에 있었을 때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길에서 대판 싸우는 신혼부부를 목격을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에펠탑 앞에서요, 1시간만 같은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막 아이씨 막 이런 소리들이 들린다니까요. 나 아닌 타인과
24시간 내내 같이 있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괜히 여행 가서 친구끼리 손절하고 신혼부부, 그 되게 행복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서로 사랑이 넘쳐나는 그 시기에 괜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중학생과 어른들 사이는 이거는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는 거죠. 여행 자체가 굉장히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약간 분리될 수 있는 시간, 좀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서 오세요라고 말씀을 되게 가볍게 드렸지만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일정이 길다 보니까 이 휴가 기간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비용도 또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괜찮은 패키지를 예약을 하셔서 오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패키지를 구하는 팁을 제가 또 안내를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나라는 하나라만 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럽 여행하시면은 묶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나라 하나만 정해서 그 나라만 여행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거는 거울 치료라고 하죠. 바꿔서 생각하면 왜 그래야 되는지 너무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떤 프랑스인이 중국, 한국, 일본을요 10박 12일 동안 여행을 한대요. 그럼 베이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베이징 야경을 보고 다음날 베이징 시내 투어를 합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으로 가는 거죠. 만리장성 걷고 거기 근처 관광을 또 하다가 상하이로 갑니다. 그래서 다음날 상하이 하루 투어하고 그 다음날 디즈니랜드 가는 거죠. 디즈니랜드에서 놀고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중국 끝난 거예요. 인천공항 들어와서 밤에 남산타워 야경 투어 가고 다음날 경복궁, 인사동, 청계천 좀 걷고 명동 갔다가 그 다음날 봉은사, 코엑스, 강남 갔다가 XRT 타고 부산으로 갑니다. 서울 끝이에요. 부산 강한대 야경 보고 다음날 관광을 하신 다음에 요트 좀 한번 타고 회 좀 먹고 배를 타고 후쿠오카로 가는 거죠. 다음날 일어나서 후쿠오카 시내 투어하고 유후인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료칸에서 숙박 하루 하고 그 다음에 도쿄로 가는 겁니다. 도쿄 야경 투어하고 다음날 도쿄 시내 투어 하루 한 다음에 프랑스로 돌아간다? 이 사람은 과연 중국, 한국, 일본을 제대로 여행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재미있을 것 같은가요? 근데 똑같이 프랑스인이요 10박 12일 동안 한국 여행을 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밤에 남산 야경 투어하고 다음날 경복궁, 명동, 인사동 갔다가 홍대로 가는 거죠. 연남동이나 뭐 이런 데서 밥 먹고 홍대 어떤 흥겨운 밤거리 잘 걸은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서 성수 가는 거예요. 브런치 먹고 한강에서 돗자리 깔아서 배달문화 체험하고 똑같이 봉은사 갔다가 코엑스에서 쇼핑하고 강남 가서 또 노는 거죠. 다음날 일어나서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양양으로 가는 거예요. 양양 가는 길에 인제 들러서 웰링턴에서 래프팅 타고 서바이벌 빵빵 한 다음에 양양 가서 자고 다음날 속초 아이 탄 다음에 속초 중앙시장 가서 막 먹고 후식은 양양 서필비치 가가지고 음료 한잔 하고 강릉으로 가는 거죠. 거기 가서 맥주 마시고 다음날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오죽헌이라든지 이런 관광지 좀 들른 다음에 경주로 갑니다. 월정사나 첨성대 야경 감상하고 다음날 석굴암 불국사 가고 왕릉뷰 카페에 앉아서 커피 드시고 부산 가는 거죠. 부산 가가지고 똑같이 이틀 여행을 한 다음에 통영 갑니다. 그래서 해상 케이블카 타고 남해 여행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든지 아니면은 순천만 찍고 여수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가는 거죠. 제주도에서 또 한 이틀 동안 놀아요. 내가 가고 싶은데? 이렇게 여행을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를 진짜 여행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유럽 여행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하나만 가세요. 특별히 또 유럽이 더 좋은 점이 뭐냐면은 되게 오래된 건물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옛날에는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자기네 날씨에 맞게 건물들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요. 도시나 마을의 풍경이 확 달라져요. 그냥 다른 도시에만 가도 다른 나라를 여행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비행기라든지 기차라든지 연착 취소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라는 한 곳만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패키지의 최대 인원은 10명에서 15명 정도가 가장 좋고요. 너무 적어도 또 가이드랑 약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대 20명을 넘지 않는 여행을 택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식당 때문이에요. 사실 여행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날씨고 그리고 그 다음이 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나라의 문화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 또한 먹는 거기 때문에 식당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식당들에서요 20명 이상의 단체를 받아줄 수 있는 식당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루 일정 중에 3끼 중에 한 끼는 그런 패키지 관광객들을 위한 식당
식당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현지의 레스토랑 예약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좀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보시고, 만약에 다른 조건들이 다 맞는데 이 인원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최대한 자유식이 많은 곳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예약을 할 때는 최대한 많은 곳을 가고 최대한 모든 식사가 포함된 것을 고르는데, 그거 말고 예전에 제가 현지 투어를 할 때에도 25분 정도가 모이면 다 같이 식사하러 가기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은 식당 5곳 정도를 엄선을 해서 소개와 메뉴를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흩어져서 드시고 오실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식당을 많이 가실 수 있는 자유식이 많이 포함된 일정을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최대 인원은 좀 적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는 숙소는 시내에 있는 곳을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패키지는요, 이제 시 외곽 쪽에 호텔을 잡거든요. 근데 이게 뭐 가격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조금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괜히 기분이 좋으니까 밤에 가서 술을 많이 과음하시게 되시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밤엔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치안이 안 좋은 유럽의 국가들의 밤은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나도 취하고 쟤도 취했기 때문에 인종차별 같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우리나라처럼 밖이 밝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일어나요.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손님을 케어를 하다 보면은 나머지 다른 사건, 사고가 없는 손님들은 뭐 여행이 멈춰야 되나? 아니 그렇다고 이 손님들을 위해서 이 사건 사고를 겪은 손님을 버리고 가야 되나?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시 외곽의 호텔을 잡고 일정을 굉장히 늦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손님들한테는 여기 좀 우범 지역이니까 호텔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린단 말이에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시내 호텔을 잡은 그런 여행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파리에 있었으니까 파리를 예로 들면은 뭐 일정이 시작하기 전에 생강을 잠깐 조깅을 하러 온다든지, 같이 여행 온 사람들이랑 숙소 근처에 있는 바로 가가지고 가볍게 한잔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가능한 여행을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여행사 2곳을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가이드라이브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컨셉이 약간 가이드 소속사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아기 낳고 아이 어린이집 27개월쯤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2년 넘게 이제 집 안에만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약간 외국에서 한국 향수병 오듯이 유럽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거기를 걷고 싶고 가고 싶고, 근데 나는 지금 갈 수가 없고, 그게 되게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에 랜선 여행이라는 곳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가이드들이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걸로 걸어가면서 현지의 풍경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유럽병이 치유가 된 게 아니라 되게 반성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가이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이드님이 굉장히 훌륭하시고, 그 여행 조건 같은 게 제가 딱 말씀드렸었던 그거예요. 하나의 나라만 소규모로 시내 호텔에서 자유 일정도 충분해서 패키지와 자유여행의 장점을 잘 묶은 여행사인 것 같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여행 상품이 아직 많이 등록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링켄리브라는 여행사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는 약간 디자인적으로 좀 허들이 있어요. 여기 너무 올드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여기 여행만 그냥 가는 매니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 그럼 그 나라의 패키지를 구해야지,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홈페이지 가서 어떤 여행이 떴어요. 저기 괜찮은데 다음 휴가는 여기다 하고,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조건들도 다 충족이 됐고, 심지어 여기는 최대 인원 6인 엄청 소규모적으로 여행을 진행을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여기 대표님을 아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몰라요. 모르는 분이신데, 컨셉이나 아니면 여행 일정 같은 것들을 제가 현지에 있었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되게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좋은 유럽 여행을 위해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면 좋을지 안내를 드렸고요. 유럽 여행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